부의 디스커버리 랭근티 반갑습니다.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가 지고 갭 투자가 인기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갭 투자 정말 인기죠. 갭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 갭에 포커싱을 사실 많이 하죠. 왜 부동산 경매가 예전에 핫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미약해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부동산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건 경매가 유일했어요. 근데 그 경매라는 것도 뭐 조금 싸게 사서 뭐 임차를 주면 돈이 조금 적게 들지만 그렇게 적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싸게 사서 그 입찰 금액만 넣고 어떻게든 마지막에 바로 파는 거죠. 단타로 팔아서 털고 나오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근데 경매는 이런저런 이상한 진입 장벽들이 많잖아요. 경매라는 툴을 또 써야 되고, 그리고 경매 사이트를 또 들어가서 물건을 또 검색해서 발견해서 현장을 또 가가지고 또 세입자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뭐 노크를 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소액이 들어가면 경매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죠.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능한 것은 시세가 올라가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시세가 정체된다고 하면 갭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경매로 10% 싸게 사서 딱 10% 먹고 나오고 또 싸게 사서 나오고 그걸 반복하는 게 최선책이죠. 근데 이제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이제 상승기가 좀 뒷받침이 됐었고, 그리고 유독 이제 전세가가 많이 또 올라줬죠, 옛날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 없다, 소용없다, 하우스푸어 된다, 이제 그런 인식이 워낙 강해서 다들 이제 임차로 거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은 국가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금이 그렇게 측정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레버리지를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진짜 피라미드거든요. 사람들은 무료를 진짜 좋아해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무료를 좋아해요. 무료로 한다고 하면 막 전국에서 막 달려서 와요. 근데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참가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투자를 할 때도 뭐 5천만 원, 8천만 원 내 하면 엄청나게 망설이고 어휴,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야, 1,000만 원만 내도 돼 라고 하면 1,000만 원은 통장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진입 장벽이 없으면서 소액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달려드는 거죠. 피라미드에서 이 아래쪽에 소액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 수요는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인기인 이유는 사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진짜 입지 기반으로 돈을 많이 넣고 또 그것만큼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잘 선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나머지 또 지방이나 이런 지역들은 또 여전히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도 존재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소액이라는 게 좀 핵심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해요. 진입장벽.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경매는 진입장벽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저 갭 투자는 진입장벽이 없을까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돈만 했으면 뭐 그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명으로 사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돈만 많으면 그냥 이거 얼마예요? 그래요, 저 살게요. 뭐 사면 끝났어요. 자기 이름 사인만 할 줄 알면 도장만 찍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임대 등록하는 사이트도 지금 만들어졌고요. 들어가 보면 뭐 어떤 아파트에 어떤 동에 몇 세대가 지금 임대로 등록돼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부터는 이제 대출 규제도 좀 굉장히 촘촘해졌죠. 양도세 중과 대상도 좀 넓어졌고요. 지금 그런 법률 관계들, 레버리지랑 그리고 세금 관계를 되게 복잡해요. 들어가 보면 그거를 다 해석해서 틈새를 찾아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피해 가려면 또 개인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업자, 법인을 내서 막 지금 피해가는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단계가 막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관리가 복잡해지고 임대 관리도 복잡해지고요. 임대 수익도 지금 사실은 복잡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냥 개인의 재테크 정도의 영역이었어요. 있으면 돈 조금 투자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묻어서 가고 막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점점 사업자 형태로 가고 있어요. 엄연한 진짜 약간 개인 사업자 내지 거의 뭐 법인 사업자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법인 사업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법인을 세우면 좋은 걸 알지만 못 세우는 이유가 뭐죠? 진입장벽 때문이죠.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내요. 뭐 공부하고 생각하고 미리 뭐 조사해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기장 맡기면 매달 20만 원씩 뭐 나가죠. 뭐 매번 뭐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뭘 신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진입장벽이거든요. 태어나서 법인을 한 번도 설립할 생각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면 이제는 법인까지 생각해야 돼?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또 깊게 또 파야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알 수 있겠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점점점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갭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옛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물론 이제 조금 소소하게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짜 뭐 전업 투자자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하려면 진입장벽이 더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남들이 잘 못 들어오니까 또 뭐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가, 또 이제 법인 운영하려면 또 직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노무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법인을 어떻게 또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법인에 대한 컨설팅,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쪽 영역이 좀 커질 거를 알고 또 달라붙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모습이 변화가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을 또 본인이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뭐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10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조언 드릴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갭 투자가 이제 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맞죠. 근데 그들 중에 실제 수익을 본 사람들은 절대 갭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갭과 관련해서 제가 작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잘 봐요. 자, 지금 이제 딱 봤는데, 아파트를 봤는데 갭이 작은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친구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어렵죠. 물론 뭐 입지 분석하고 뭐 하고 하면 도움 되겠지만 그런 거 다 패스하고 지금 나와 있는 시세만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의 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갭이 얼마큼 컸었는가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과거에도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지금 이제 갭이 조금 더 줄어진 상태인 A 아파트, 그리고 과거에는 갭이 전체가율이 한 40%밖에 안 됐던 거예요. 지금 80%까지 갑자기 최근에 올라왔어요. B 아파트가 있다면 A보다는 B가 훨씬 더 좋은 녀석이에요. 왜 좋냐면 과거에 그렇게 갭이 컸다는 말은 그렇게 전세 레버리지를 작게 쓰더라도 그걸 소유해야 될 만한 장점이 너무나 많았던 아파트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실사용에 대한 가치보다 이 내재 가치, 상승할 수 있는 이 가치가 뛰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거에 좀 갭이 적었던 것이 이제 많이 갭이 줄어든 아파트가 훨씬 더 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이제 A 지역은 입지가 좋아서 갭이 좀 크고요. B 지역은 입지가 조금 안 좋아서 갭이 작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라고 보면
보통 갭 투자는 당연히 갭이 좋은 걸 사야 될 것 같지만 A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지금은 갭이 좀 벌어져 있지만 이 친구는 벌어져 있는 만큼 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올라갈 여지도 있죠. 근데 갭이 너무 붙어 있는 곳은 전세가 올라갈 여지가 사실은 부족하죠. 매매가 올라가야지만 전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전세가율이 현재도 지금 아직 높지 않다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이 아파트는 내재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녀석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갭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잘 못 들어와요. 진입장벽도 있죠. 그것도 장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만 놓고 봐도 단순히 현재 그냥 갭만 정량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실 부동산은 갭을 보고 투자하는 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이제 입지가 천지개벽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그동안 가격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었는가, 그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갭은 진짜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져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뭐 나름 분석을 안 한다면 일단 시세만 본다면 그래도 과거에 갭이 컸던 단지,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이유로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온 단지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쭉 가고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쭉 가고 있는 곳들. 매매가가 아직 많이 못 올라가고, 그런 지역에 관심을 좀 두시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자,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지고 갭 투자가 인기인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는 소액으로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근데 앞으로 이제 좀 바뀌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 지식가버리 랭근 TV